사와 한국에서의 첫 준비들 운전면허, 증권사, 그리고 국민연금, 전화 개통과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 등록까지 마친 뒤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한 단계씩 쌓여가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현실이 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정과 금융 절차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교환. 한국에서의 첫 번째 행정 절차.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일도 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에 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제가 계속 보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교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국내 거소신고증, 즉 거소증, 신분 확인을 위한 미국 여권을 챙기고,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본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생부터의 출입 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필요했습니다. 조회 기간은 출생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했지만 국가 시스템은 실제로 1979년부터의 출입국 기록만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79년부터의 출입국 이력이 출력되어 제출 서류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대사관 공증과 시험장 제출을 위해 준비했던 여권 사진 6장 중 3장도 이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교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는 운전면허증 공증이었습니다. 이 공증이 있어야 미국 운전면허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한국 면허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공증과 영문 원본 보관 요청 진술서 공증까지 함께 진행했으며 공증 한 건이 $50였기 때문에 두 건에 총 $100가 들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고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원본 보관 요청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비행기표만 있으면 어느 나라행 티켓이라도 상관없이 미국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미국 면허증을 계속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 확인을 마친 뒤 간단한 시력 검사를 받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전체 절차는 빠르고 간단했으며 약 20분 만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 거래를 위한 증권사 방문과 미국과의 제도적 차이. 운전면허 교환을 마친 뒤 한국에서의 주식 공부를 위해 증권사를 방문했습니다. 집 근처에는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번화가로 이동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증권사 지점이 동네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시민인 저는 소셜 번호만 있으면 대부분의 증권 계좌를 온라인으로 간단히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인은 온라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반드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거래하려면 한국 거주 기간이 6개월, 즉 183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증권 거래가 시작되면 한국과 미국의 세금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배당과 양도 차익, 해외 금융계좌 보고 등 여러 부분이 얽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저는 큰 금액으로 거래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의 증권 제도와 세금 문제를 더 알아보며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익혀가는 준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치 못한 우편 한 통. 며칠 후에는 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지역가입 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야 가입 대상이 되며 현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안내문일 뿐이었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화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준비하면서 배우고 적응하며 새로운 생활의 형태가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도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도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화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개월간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착 단계가 지나는 내년 1월부터는 1000불 살기의 목표인 1000불로 얼마나 살 수 있나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불 이상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은퇴 후 생활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